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쟈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상원 이제 원내대표, 이제 공화당 이제 원내대표 이제 미치 맥코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이 이 40년 동안에 폴 데케이드 거의 뭐 한 40년 동안에 상원 의원직을 이제 이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 소속의 이제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 이 미치 맥코넬이 2026년도 재선 출마를 이렇게 또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치 맥코넬은 1984년도에 처음으로 이 상원 의원으로 이렇게 또 나온 뒤로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상원 의원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2007년부터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계속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치 맥코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치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 또 하셨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좀 이제 많은 마찰도 있고 지지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다 보니까 좀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관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대법관 이렇게 또 이 지명하는 거 그거를 뭐 저지를 하는 등 공화당에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 또 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에는 미치 맥코넬이 대법관 3명을 보수파로 이렇게 또 꽂아 넣는 등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공화당에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세법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는 등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치 맥코넬은 이제 미국의 전 세계적인 리더 역할을 계속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입장은 반대적인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장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굉장히 큰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많이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미치 맥코넬 이 상원 의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또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84세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건강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문제도 이렇게 또 있고 그래서 2026년도에 재선에는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예견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84세 그리고 거동도 좀 이제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치 맥코넬이나 좀 이제 나이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드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두 분 다 물러날 때가 되기는 됐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뭐 7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2기가 이제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거동도 좀 이제 불편하고 이제 80세가 이제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좀 그러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이제 2번 하면은 원래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자신이 2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뭐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미 역사상 최초로 이제 3번 대통령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어쨌든 간에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또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작에 내려오셔야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니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 저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공화당이 대선 후보로 막 대결을 하고 그랬었던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시작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한테 이틀 연속 계속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또 해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제 독재자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내 말을 안 들어주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참여하지 않는 그 뭐 평화 협정이 그게 말이나 되느냐, 유럽도 참여하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미국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평화 협정한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쓴소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막말을 엄청나게 지금 퍼붓고 있다고요. 이 독재자에 막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재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제 법을 본다고 하면은 계엄령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헌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상대방 측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도 그거를 원치 않는다고 해요. 지금 이 전쟁 중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또 하냐고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아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아무래도 이제 3년 넘도록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빨리 선거를 해가지고 다른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싫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달이면은 이제 점령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 러시아가 빼앗은 땅, 그거를 한 달이면 이제 빼앗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3년이나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뭐 당연히 유럽이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 잘 이렇게 이 전쟁이 시작을 하자마자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이제 한 대로 이렇게 또 뭉쳤다라는 그런 이제 평이 있다고 해요. 정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이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끝까지 싸우자라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빼앗긴 땅들 다 되찾고 이 크림반도까지 이제 되찾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싫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빨리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이 선거를 이렇게 또 치러가지고 이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 독재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발언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쏟아부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니키 헤일리는 전에도 항상 그랬어요.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잘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 것을 이제 찬성을 한다. 라고 니키 헤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니키 헤일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네,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재자라네, 그런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도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너무나 이 러시아 편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확하게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먼저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된 그런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 이 상원 의원들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측에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그런 협상을 막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 유럽 이 대표들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뭐 평화 협정 이렇게 또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망상 속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 지금 이 러시아의 디스인포메이션, 이 러시아의 가짜 뉴스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 미국의 이 스탠스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뒤로부터 너무나 이제 확 바뀌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이 좀 이제 많이 앞서기도 앞섭니다. 전쟁은 끝내기는 끝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끝난다고 하면은 이게 이걸로 끝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러시아는 이 또 다른 제2의 우크라이나를 찾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번 이 점령을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득을 지금 챙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 자원들 40%가 거기에 있다고 해요. 이 러시아가 빼앗은 그 땅에 있다고 해요. 그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또 점령을 하려고 당연히 눈독 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3차 대전까지 이 유럽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마찰을 이렇게 또 있게 되면서 3차 대전까지 이렇게 또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거기 수장으로 이렇게 둔 뒤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미국의 이제 공무원들을 지금 이렇게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을 지금 뭐 축소를 하거나 지금 폐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세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개편을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텍스컷이라고 해가지고 인컴 텍스를 전부 다 이제 깎아준다라고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중상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한테는 굉장히 조금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퍼센티지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조금인데 그런데 부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감세 효과를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느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다치 일론 머스크가 어마무시한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을 엄청나게 축소를 하고 있으면서 폐지까지 이렇게 또 폐쇄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줄인 돈들을 전부 다 이 부자들을 위한 이 감세 정책에 이렇게 또 쓰이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다지 이 일론 머스크가 이 IRS에까지 이렇게 또 접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을 이렇게 또 하면서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분명히 이 불이익을 이렇게 또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제 내지 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 정부, 이 연방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이렇게 또 높여야 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항상 정부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저항을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또 내비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 이 미국의 시민들은 이 공적 자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 정부에서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공정하게 쓰여야 되는데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요구를 이렇게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 위드홀딩, 텍스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느 한 컬럼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취임이 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나? 지금 딱 한 달 되지 않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 달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그냥 명확해 보이거든요. 지금 엄청난 이 공무원들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들 이렇게 또 축소를 하고 있으면은 그 공공기관들,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이 공공기관들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줄인다라는 그런 소리는 우리한테 이제 혜택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막힌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 돈을 줄인 것을 지금 부자들의 세금 감면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쓰인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또 쓰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칼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딕테이터라고, 이 독재자라고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팍스 뉴스에서까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주리에 있는 어느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팍스 뉴스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선거를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까지는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상원의원은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그 당시에도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도 우리는 선거를 이렇게 또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선거 치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독재자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헌법상 이 계엄령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이 내려진 그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헌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상 선거를 지금 치르지 않는 거라고 한다고 해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독재자라서 선거를 안 치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력한 이 대선 경쟁자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대통령 선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 경쟁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독재자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너무나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휴전을 한 다음에 휴전을 해야지 그 계엄령이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휴전을 한 다음에 선거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젤렌스키에서 이제 다른 지금 이제 러시아한테 친화적인 그런 이 대통령이 이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 협정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 하에 이제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슈퍼파워 미국이 전 세계 슈퍼파워이지 않습니까? 슈퍼파워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러시아가 굉장히 큰 승리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 전쟁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그 땅이 이제 뺏겼다고 하거든요. 크림반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제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이디 벤스가 얼마 전에 유럽, 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 유럽이 안보 회의에 가가지고 아주 똥을 아주 진하게 이렇게 또 싸지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이 제이디 벤스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똥을 유럽에서 싸지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릴랜드에서 보수 유권자 회의라는 그곳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이 제이디 벤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 불법 이민자들이다.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이민자들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이 큰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방의 리더들이 뭐 미국이나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유럽에 있는 리더들이
이 검증이 되지도 않은 수많은 이민자들, 뭐 난민들이랑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미국에 있는 시민들, 이 유럽에 있는 시민들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제이드 벤스는 또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었던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에서도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이렇게 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또 부추기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러시아랑 단둘이서 이거를 이렇게 또 옹호를 하면서 진작에 이 전쟁은 끝냈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었었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크라이나가 조 터지고 이제 땅 빼앗기고 끝났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불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강한, 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이렇게 또 침해를 하면서 땅을 빼앗아 버린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지원을 이렇게 또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지금 이 러시아가 이기게 생겼거든요. 이기면서 평화협정이 이렇게 또 하면서 끝나게 생겼는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러시아는 앞으로도 계속 찾지 않을까. 다른 나라, 또 어떤 나라 이렇게 또 빼앗을지 찾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에 있는 이 미군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들 이렇게 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이 독일에 이 미군 기지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주둔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 납세자들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이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그 뭐 나토 뭐 분담금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이드 벤스 완벽한 트럼프 대통령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로이터 입소스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이렇게 또 꺾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라는 그 퍼센티지는 47%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52%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더워더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52%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응답자들의 한 75% 정도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이제 정책들을 진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75%들 중에 41%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33% 정도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이 정책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게 이 이민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내쫓는 거, 이민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28%가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2% 정도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이 다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지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12%는 뭐 중요하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 한 55% 정도는 지금 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국가가 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응답자들 중에 54% 정도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바뀌고 있고, 그리고 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46%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두려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를 이렇게 또 보이면서 하락세를 계속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들어가지고 그 관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세 정책들, 무역 정쟁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좀 이제 많이 미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침체기가 오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바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뭐 관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에도 이제 빠져들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있는 이 절반 이상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정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지금 넘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뒤로부터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0.3% 정도가 이렇게 또 경제 지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정책들이 미국의 건설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잡아다가 디폴테이션,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현장에 일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에도 지금 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설업에 이렇게 또 쓰이는 그 자재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설업이 지금 경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건설의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 이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올해 말 내년 초에 슬금슬금 이렇게 또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42%로 낮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전쟁을 한다네, 뭐 무역 전쟁을 한다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하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월마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관세 정책들은 가격을 부추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올 것 같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또다시 경제가 이렇게 또 경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리세션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막 내리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멈추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는 계속해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돈 풀리는 게 또다시 이제 쪼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경제는 더 움츠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다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랑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방 공무원들 20만 명을 자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거의 한 10만여 명 정도를 지금 이렇게 또 자르고 있으면서 실업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이제 더 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불안한 그런 낌새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뒤로부터 이 다우존스가 한 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지금 분명히 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지지율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계속 좀 이제 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올해 말 내년 초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뉴욕에서 컨제스션 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뉴욕의 복잡세를 이렇게 또 도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들어가는 이제 차들에 대해 가지고 이 뉴욕에 들어가면은 뭐 9달러를 더 내야 하나, 톨비에다가 9달러를 더 더해야 한다. 라는 그런 세금을 이렇게 또 도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왜 굳이 뉴욕에 들어가는데 교통 혼잡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욕의 교통 혼잡세를 그거를 이제 중지를 철회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어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와이트하우스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타임지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가 나오나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타임지에서 만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야. 올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표지가 아니라 이거 타임지 표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이트하우스에서 내놓은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이면서 이제 거기 밑에다가 Long Live the King이라고 이렇게 또 적지 않았습니까? 왕 만세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이 맨하탄에 이렇게 또 교통 혼잡세 이렇게 또 내는 것을 그 폐지를 이렇게 또 시키면서 지금 이 뉴욕에 있는 시민들 뭐 뉴저지에 있는 시민들을 이렇게 또 구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또 빗대어 가지고 와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왕으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면서 Long Live the King, 트럼프 왕 만세라는 그런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왕으로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뉴욕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왕을 필요로 하냐고, 우리는 왕 따위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뉴욕 주지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 교통 혼잡세가 있은 뒤로부터 이 뉴욕에 있는 이 교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거 실제로 워킹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쓰이게 될 것인데 네가 뭔데 이거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Long Live the King이라고 하는 AI로 만들었겠죠. AI로 만든 이런 이제 표지, 타임지 표지 같이 이렇게 또 만들었어. 타임지 표지 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와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또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미쳤나?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미국의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뉴욕을 구했대요. 자기가 뉴욕을 구했대. 교통 혼잡세 뺀 것을 가지고. 와, 저는 그거 보고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빨간색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타임지 표지가 새로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뭐야 타임지에서 나왔나 하고 이러고 뭐 타임지가 아니라 와이드하우스에서 그냥 만든 거야. 타임지 비슷하게. 이거 노린 게 아닌가. 분명히 노렸죠. 네, 노린 것도 있고 그리고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왕으로 신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친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교통 혼잡세 그거 처리하는 것까지는 좋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선을 시게 넘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뉴욕에서는 지금 법적 대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이 미국의 왕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있으면서 그 벌스플레이스 그 시티전십 있지 않습니까? 출생지 시민권제 그것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이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시민권을 이제 부여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연방 판사들이 이거는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을 막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은 것은 우선은 이 실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또 태어난다고 하면은 시민권은 계속 이렇게 또 부여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직까지 법적인 공방이 이제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오는 수많은 이 마약들에 대해 가지고 이 멕시코 이 카르텔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멕시코에 있는 이 카르텔들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이렇게 또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됐던지 간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이 대통령이 세움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잘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드론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그 카르텔들을 막 폭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1기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마약들이 이 카르텔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데 아니 이거 미국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그 카르텔들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군 장관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었던 적이 있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그냥 무조건 이 미사일 쏘는 거는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카르텔들, 이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이제 전쟁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중동에서 뭐 난리를 이렇게 또 피지 않았습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뭐 시리아, 뭐 이런 데 막 들어가가지고 막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르텔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드론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이 세임바움 대통령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르텔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멕시코는 주워 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은 굉장히 많은 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미국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좋을 건 없거든요. 네, 절대 좋을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 이제 테러 같은 것들만 네,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카르텔들 같은 거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또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가 그냥 뭐 무력을 이렇게 또 쓰면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아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에 있는 이제 카르텔들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다지에서 미 연방정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선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잦은 사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9월 달까지는 이제 임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뭐 8만 명 정도 이렇게 또 이 잦은 사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다지에서 이렇게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를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달 만에 거의 뭐 10만 명 가량의 공무원들을 지금 자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1년 미만의 수습 사원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 이 원자력 이 안전청도 사람들을 막 자르다가 근데 이거 핵무기에도 이제 뭐 핵무기나 뭐 이런 것들에도 이제 영향이 가는데라고 하면서 잘랐다가 다시 리하이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뭐 세금 관련 뭐 IRS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부서들에 대한 대규모 공무원들 감축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대폭 감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무부에서도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해고가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 동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USAID라든지 보건 연구라든지 뭐 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결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스펜딩 어프로브 된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들 이 독립된 이제 감사관들 한 17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지를 통해 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다지 일론 머스크의 그 부서 이 다지가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부터 이제 가장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제 세게 이 부리고 있는 그 부서는 바로 이제 다지입니다. 다지가 미국의 이 공공기관들을 다 막 뜯어고치고 있어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대통령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지에 대한 많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많은 비판과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오늘 2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들을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 이 불법 체류자들, 일리걸 인미그런트들에 이렇게 또 쓰여지는 그 모든 공적 자금들에 대해 가지고 동결을 한다. 이 모든 이 혜택들에 대해 가지고 취소를 한다, 종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는 이 세금들에 대해 가지고는 모두 이제 종료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뭐 당연히 이 법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불법 이민자들, 다큐멘트들이 이렇게 또 없는 사람들은 이 미국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들은 그거는 솔직히 불법 이민자나 뭐 이민자들이나 그거를 이렇게 또 체크업을 하지 않았다고요. 체크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이제 자녀들도 미국에서는 K-12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제 언더큐멘트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교육 같은 것들도 이제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또 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입국이 이제 허용된 그런 사람들한테 메디칼 같은 그런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끊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츄어리 시티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LA, 시카고, 뭐 뉴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세금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요거는 어느 정도 많은 미국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1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에 대해 가지고 주문이 넣어졌대요. 주문이 넣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보잉에서는 그 에어포스 1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 계속 이제 지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내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에어포스 1 새로운 이 비행기가 나와야지 그거 타고 다니고 그거를 이렇게 또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잉이 에어포스 1 이 새로운 비행기 이렇게 또 만드는 거 계속 이제 지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네가 계속 이렇게 또 늦춰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비행기를 사가지고 에어포스 1으로 이렇게 또 개조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잉에서 자신의 그 새로운 비행기 에어포스 1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까지 이렇게 또 투입을 해가지고 보잉사랑 이렇게 잘 뭐 푸시를 하거나 뭐 해가지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새로운 비행기를 이제 타고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프를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있었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 골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하는 거, 그 출입으로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세금이 이렇게 또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 다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골프 그거 하는 것도 빨리 정부 효율이라며 정부 효율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 자체를 이 연방 정부가 인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워싱턴 DC를 본다고 하면은 홈리스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홈리스가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범죄 역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싱턴 DC를 이 연방 정부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연방 정부가 이 워싱턴 DC를 이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벌써 이런 법안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워싱턴 DC를 연방 정부가 이렇게 또 인수를 하는 그 방안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워싱턴 DC의 자치 정부를 없애버리고 이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70만 명을 연방 정부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 어쨌든 간에 워싱턴 DC를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피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홈리스들도 굉장히 많고 범죄율도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그거 트럼프 대통령 연방 정부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워싱턴 DC 시장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관계는 좋다고 합니다. 관계는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워싱턴 DC의 범죄율, 뭐 홈리스율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해왔었다고는 하네요. 과연 이 워싱턴 DC는 연방 정부가 이렇게 또 인수를 할 수 있을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 다지에서 연방 정부를 엄청나게 지금 뜯어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들을 이제 세이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지에서 이렇게 또 이 절감을 한 그 금액들 중에 20% 정도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또 돌려주는 그런 이제 방안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좋게 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 이 다지에서 이렇게 또 세이브를 한 그 돈들의 한 20%를 만약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또 나눠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뭐 다지 일론 머스크의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어쩌면은 $5,000씩 스티뮬러스 책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지에서 세이브를 한 20%는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20% 정도는 국가 부채 상환하는 것에 이렇게 또 쓰이도록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지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지금 유도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 정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포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신고를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정부 지출 낭비하는 거, 그것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지금 하려는 그런 의견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뭐 다지 같은 거 뭐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부자들을 뭐 감세를 굉장히 많이 해준다네 만다네, 그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데 야, 이게 지금 이 예산안 감세를 하면서 이런 뭐 정부 부처 없애면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5,000씩 뭐 나눠주는 거, 뭐 그거는 받으면 좋겠죠. 받으면 좋기는 좋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삶의 질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안 깎이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바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원장님 내놓은 그 예산안 그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이 존슨 이 하원 의원장님 3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막 이렇게 또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뭐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의 그 메디케어, 뭐 메디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축소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 같은 것들도 축소를 하는 그런 예산안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들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스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푸드 스탬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줄이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뭐 부자들을 뭐 감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중상층들, 저소득층들을 줄여버리고, 그런 도와주는 것을 줄여버리고 부자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예산안 이 여기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예산안이 실제로 이렇게 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라고 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제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티뮬러스 채 $5,000 주는 것보다 의료보험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이렇게 또 없어진다고 하면은, 미국 의료보험 미쳤거든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좋은 쪽으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될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이 다지에서 지금 이 공무원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으면서 IRS 있지 않습니까?
IRS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IRS 직원들 7,000명 정도를 해고를 하기 시작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1년 미만의 이제 수습 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습 사원들을 이제 다 해고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 다지에서 진짜 일을 이렇게 또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고를 이렇게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잘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좀 부작용이 이렇게 또 오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런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쟁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 인질들 이제 4명의 시신을 이렇게 또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건네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또 많이 아픈 게 이 시신 4명 중에 이 굉장히 또 유명한 그 인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질 중에 아빠랑 그리고 2 자녀가 이렇게 또 붙잡힌 그런 인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3명 모두 이렇게 또 사망한 채 시신만 이렇게 또 돌아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좀 비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3명은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명은 80대 노인분 이렇게 또 인질이었는데 이렇게 또 사망해가지고 이렇게 또 건네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은 또 이제 살아있는 인질들 요번 주 이제 토요일에 또 릴리즈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빨리빨리 인질들 다 풀어주고 평화를 좀 빨리 하고 하마스 무장 조직은 완벽히 사라져주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이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가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마트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모든 주식들을 이렇게 또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월마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미국의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소비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마트에서 실적은 괜찮았다고요. 실적은 괜찮았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매출 전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3%에서 4%의 매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적네라고 하면서 아마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오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소비자 지출이 둔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또 주식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팔란티어가 9%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팔란티어가 한때는 12%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제 팔란티어가 이렇게 또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팔란티어 CEO가 자신의 주식을 좀 많이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또 삭감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다 이 돈을 정부 지출을 지금 안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출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팔란티어에도 분명한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요번에는 좀 많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팔란티어 주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을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란티엄 CEO는 이 개미 투자자들,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랑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CEO가 이렇게 또 주식을 이렇게 또 팔다 보니까 뭐야 주식을 왜 팔지? 라고 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린 월마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았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이제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이제 매출 정만치는 좀 이제 낮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 월마트 주식 6%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월마트 CEO는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뭐 관세 정책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도 뭐 25% 관세를 붙이고 뭐 캐나다에도 25% 관세 붙이고 뭐 중국에다가는 벌써 뭐 35% 이제 관세하고 뭐 유럽에다가도 이제 관세 붙이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이제 자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이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을 이렇게 또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애플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이제 기대를 했거든요. 애플에서 저번 주에 팀 쿡이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좀 얘기를 한 게 있기는 있어요. 새로운 뭐 가족이 뭐 들어옵니다. 만단에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예견을 이렇게 또 했었던 게 아이폰 SE가 새롭게 이렇게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아이폰은 이 아이폰 SE4가 아니라 아이폰 16e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SE4이기는 4인데 이제 네이밍을 바꿨다는 그런 소리죠. 네이밍을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아이폰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싼 버전으로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폰 16e가 좋기는 좋아. 전에 이 아이폰 SE보다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인상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예전에 이 아이폰 SE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430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 가격이 $500 정도가 될 것이다. $499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격 나온 게 $599야. 아이폰 16e가 $599. 너무나 비싼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폰 16e, 아이폰 16, 아이폰 16 프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600, $800, $1000, $200씩 이렇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기는 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급형 그 기기 치고는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뺐다고요. 너무나 많이 빼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이 많이 빠진 것을 살 바에야 그냥 조금 더 주고 옛날 거를 사든지 아니면은 아이폰 16 그냥 보통 거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과연 이 아이폰 16이 판매는 어떻게 반영을 할런지 계속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이폰 16이 별로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 앱등이들이 많죠. 애플 바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또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요번에 이 아이폰 16e를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새로운 칩을 이렇게 또 넣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는 그 모뎀 칩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항상 퀄컴의 그 칩을 이렇게 또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애플에서 새롭게 개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칩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C1이라고 하는 이 퀄컴
칩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 칩을 이번 16E에 이렇게 또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하네요. 네, 배터리 이렇게 또 잡아먹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또 줄여줘가지고 배터리 사용 기간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게 됐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좀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 기존의 그 SE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는 그렇게 많이 안 되지 않을까. 만약에 499달러로 나왔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599달러는 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